반갑습니다. 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기 분석은 국내 배구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또는 회원분들에게 좋은 분석 확실한 정보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분석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매일 빠른 분석 받아보실 수 있으니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정프로 소통방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우크라이나 대 알제리. 우크라이나는 이번 대회에서 강력한 전력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어포지 투프치, 미들블로커 세메니우크와 벨레스키, 아웃사이드 히터 폴로얀 등 주전 자원들이 모두 합류하여 안정적인 명단을 구축했다. 최근 벨기에전에선 세트별로 16점, 17점, 22점만을 기록하며 승부처 집중력이 아쉬웠으나 이는 상대의 리듬에 초반을 내준 탓으로 분석된다.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장신 라인을 활용한 블로킹 집중력과 강서브를 통한 초반 압박에서 강점을 보인다. 공격 전환에서는 투프치이를 중심으로 한 단순하지만 위력적인 전개가 여전히 유효하고 미들 라인의 득점 비중도 높아 안정적이다. 특히 폴로얀이 측면 공격에서 꾸준히 힘을 보태고 있어 안정적인 득점원의 존재는 우크라이나의 전력 누적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번 알제리전에서도 초반부터 높이와 파워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것이며 경기의 흐름을 단기간에 장악할 수 있는 블로킹 집중력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크다. 상대의 리시브 라인이 버티지 못할 경우 세트 초중반부터 격차는 벌어질 전망이다. 알제리 역시 최정예 자원을 이번 대회에 출전시켰다. 리베로 제루카, 세터 케르보아와 카드리, 그리고 코어 멤버들이 모두 라인업에 포함되며 아프리카권에서 쌓은 자신감을 기반으로 세계 무대에 도전장을 냈다. 첫 경기에서 이탈리아를 상대한 알제리는 세트별로 점수가 크게 벌어지며 완패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비 조직력과 전환 공격의 완성도가 부족함을 드러냈다. 그러나 팀의 구성 자체는 이전 세대와 달리 꾸준한 국제 경험을 쌓으며 단단해지고 있으며 기본기의 안정과 개개인의 기량은 아프리카 무대에서는 정상급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세계 대회에서 마주하는 장신 블로킹 라인을 얼마나 돌파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고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역시 네트 앞 싸움에서의 밀림이 예상된다. 알제리가 본인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속공 전개를 가속화해도 리시브 안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의미를 살리기 어렵고 결국 중장거리에서의 공격 성공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범실이 늘어나 승부 흐름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잦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전망으로 보아 이번 맞대결은 우크라이나가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통해 싸움을 원활히 주도하며 경기 내내 페이스에 있어 상대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세트별 점수 합산 패턴을 참조하면 양팀 모두 직전 경기에서 130점 전후의 낮은 총점을 기록했으며 특히 알제리가 강팀을 상대로는 세트별 득점을 크게 쌓지 못하는 흐름을 반복했다. 이러한 양상은 이번 경기에서도 유지될 개연성이 높으며 우크라이나가 빠른 시간 내 경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두드러진다. 따라서 전체 스코어가 제한된 선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크며 단순한 승부를 넘어 세트 핸디캡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선택지가 우세를 점할 것이다. 결국 압도적인 높이와 공격 집중력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가 승리의 구도를 만들어내며 이번 경기는 언더 양상 속 우크라이나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홈팀 핸디캡 승. 두 번째 경기, 필리핀 대 이집트. 필리핀은 이번 대회에서 국내 무대를 대표하는 주요 선수들을 모두 불러들이며 사실상 최정예 라인업을 구축했다. 세터진과 어포짓, 레프트 라인의 주축 선수들이 고르게 출전하며 빠른 템포 배구와 다양한 조합을 통한 공격 전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강호들과 마주할 경우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약점은 네트 앞 블로킹 대응에서 비롯된다. 이전 경기에서도 높이에 밀리며 공격 루트를 봉쇄당했고 서브와 리시브 라인의 균형이 흔들려 세트 중반 이후부터는 경기 주도권을 내주는 흐름이 반복되었다. 개별 선수들의 기량 자체는 성장세에 있으나 세트가 길어질수록 안정감이 떨어지는 점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는 국제무대의 경험 부족과 맞물려 경기 운영면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이번 이집트전에서도 초반 예기치 못한 집중력을 보여줄 수 있으나 상대 높이와 조직적인 블로킹 시스템을 돌파하기에는 어려움이 클 가능성이 높다. 이집트는 이번 대회에서 주축 전원을 기용하며 아프리카 최강 전력다운 구성을 자랑한다. 어포짓과 아웃사이드 라인을 중심으로 꾸준한 득점을 올릴 수 있고 세터의 노련한 운영이 더해지면서 긴 랠리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균형감을 보인다. 직전 경기에서는 이란을 상대로도 득점 루트를 다양하게 활용하며 준비된 전술을 증명했고 중장거리 공격뿐만 아니라 블로킹 전환에서도 높은 효율을 기록했다. 단조로운 공격 패턴에 머물렀던 과거와 달리 이번 대표팀은 고른 득점원 활용이라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미들 블로커 라인의 적극적인 가담이 팀 전체의 센터라인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리시브가 크게 붕괴하지 않는 이상 세트 초반부터 꾸준히 점수를 쌓아가는 전개를 이어갈 수 있어 전력이 한 단계 부족한 필리핀을 상대로는 경기 대부분의 구간을 주도할 공산이 크다.
이번 맞대결은 결국 전반적인 흐름에서 이집트가 크게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 필리핀이 빠른 템포와 순간적인 집중력으로 반전을 꾀할 수는 있으나 세트 단위로 이어지는 득점력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특히 점수 합산 측면에서는 필리핀의 단점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총점 누적이 제한적인 범주에 머물 것으로 보이며 경기 양상은 길어지는 흐름이 아닌 짧고 단순한 구도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안정감에서 앞서는 이집트가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경기를 가져오되 세트 핸디캡에서는 단일 조건 충족이 어려워지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언더 양상 속 필리핀의 핸디캡 패배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홈팀 핸디캡 패. 세 번째 경기, 프랑스 대 핀란드. 프랑스는 이번 대회에서도 전통적인 강팀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엥가페스, 클레베노, 파트리, 브리자르, 토니우티 등 팀의 중추를 담당하는 핵심 전력이 모두 출전하고 있으며 경기 전반에서 고르게 활약하며 팀 밸런스를 유지한다. 최근 한국과의 경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기록하며 공격과 블로킹, 서브, 리시브 등 전 구간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음을 증명했다. 특히 세터 브리자르와 토니우티의 조합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끌며 좌우 날개와 센터 라인을 활용한 폭넓은 득점 루트가 프랑스 배구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실책을 줄이는 동시에 강력한 서브로 상대 리시브 라인을 붕괴시키며 전세를 쉽게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은 이번 핀란드전에서도 그대로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 핀란드는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풀세트 접전을 벌이면서 저력을 보여준 바 있다. 다만 국제대회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전히 약점이 존재한다. 세트 초반에는 블로킹과 디그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구축했으나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집중도가 떨어지며 승부처에서 연속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많았다. 이번 프랑스전에서는 높이와 결정력에서 격차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격 전환 속도에서도 프랑스의 변화를 대응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핀란드가 세트 초반 서브로 강하게 압박하여 흐름을 단기적으로 흔들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전력 차이를 감안하면 접전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길게 유지되기 어렵다. 결국 프랑스의 높이와 조직력 있는 블로킹 시스템 앞에서 득점 효율이 떨어지며 세트 단위로 점수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경기는 전반적으로 프랑스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흐름을 완벽히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는 강력한 서브와 블로킹으로 상대의 공격 루트를 조기에 차단하며 빠른 템포 속에서도 실책이 적은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어 승부처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반대로 핀란드는 특정 세트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더라도 마지막까지 가져가는 힘이 부족하고 전체 득점을 누적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세트 스코어별 총점을 반영해 보더라도 양팀 간 경기 양상은 길어지지 않고 총점은 기준선보다 낮은 흐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며 프랑스는 완승을 통해 세트 핸디캡 기준에서도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언더 양상 속 프랑스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홈팀 핸디캡 승.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 세르비아 대 중국. 세르비아는 이번 대회에 니콜리치, 마슈로비치, 비체비치, 쿠준지치 등 주전 자원들이 대거 합류하며 정상적인 라인업으로 나서고 있다. 다만 과거 대표팀의 기둥 역할을 했던 아타나시에비치, 코바체비치와 같은 베테랑 선수들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미 최근 몇 년간 대표팀에서의 활용도가 낮아진 이들이었던 만큼 큰 전력 누수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체코와의 첫 경기에서 0대3으로 완패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는데 세트마다 블로킹 집중력 부재와 수비 조직력 흔들림으로 인해 점수를 내주며 패한 것이 특징이었다. 하지만 경기를 거듭할수록 반드시 반등의 여지를 찾고자 하는 팀 특성상 중국을 상대하는 이번 경기에서는 초기부터 블로킹 라인을 정비하고 세터와의 호흡을 통해 중거리 공격과 빠른 전환으로 주도권을 가져오려 할 것이다. 세르비아는 무엇보다 장신 자원들의 존재와 파워 있는 플레이에 기반한 뚝심이 있어 초반 흔들렸던 안정감을 회복하는 흐름으로 재조정에 나설 공산이 크다. 중국은 브라질을 상대로 세트 하나를 따내며 분전했는데 공격 전개에서 세터의 분산 능력과 빠른 속공 전개를 통해 상대를 흔드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이 세트를 가져오며 잠깐의 반등에도 성공했으나 전체적으로 네트 앞에서의 완성도와 수비 블로킹 조직이 부족하여 장기적인 승부를 이어가지는 못했다. 주요 자원인 장첸이 은퇴했고 허준이 등이 부상으로 장기간 결장하면서 과거에 비해 공격 라인에서의 옵션이 줄어든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본 대회 명단에는 현재 가용 가능한 주전들이 거의 모두 포진되어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견제력은 확보되어 있다. 중국은 이번 세르비아전에서 중앙 공격을 활용한 짧은 랠리를 추구하고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드는 서브로 초반 균형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브라질전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범실이 누적되는 흐름을 제어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며 강한 피지컬과 높이를 갖춘 팀을 맞이했을 때 득점 효율이 떨어진다는 전형적인 한계를 노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결국 세르비아가 압박감을 극복하고 다시금 기본 전력의 우위를 앞세워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세트별 예상 점수 흐름을 고려하면 일방적으로 긴 승부로 이어지기보다는 비교적 짧고 강하게 승부가 끝날 가능성이 크며 총점 역시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세르비아는 블로킹 라인의 재정비와 득점원 다변화를 통해 상대의 시도를 무력화하면서 균형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며 중국은 초반 한 세트에서 흔들어 보려 하겠지만 결국 경기 후반에는 세트 단위로 격차가 벌어지는 흐름을 막기 어렵다. 세트 핸디캡 조건상 세르비아는 이 경기에서 충분히 커버 가능성이 높으며 점수 총합 역시 큰 폭으로 치솟기보다는 일정 이하로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언더 양상 속 세르비아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홈팀 승. 다섯 번째 경기 이탈리아 대 벨기에. 이탈리아는 이번 대회의 산이 미키엘레토, 갈라시, 잔넬리 등 주전과 주요 대표 선수들이 모두 포함되어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알제리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도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완승을 거두며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자신들의 기량을 드러냈다. 세르비아, 폴란드 등 유럽 강호들과의 맞대결에서도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해온 최근 2년간의 성과는 이번 대회에서 더욱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빠른 볼 배급과 위력적인 블로킹, 세터의 리더십이 경기 전반을 무리 없이 지배한다. 강력한 서브를 통해 상대의 리시브 라인을 흔든 뒤 멀티 공격 루트를 전개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승리 패턴인데 이는 블로킹 벽이 상대적으로 약한 벨기에를 상대로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팀 내 핵심 전력의 결장이나 돌발적인 공백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기력 발휘는 이번 경기에서도 보장될 수 있다. 벨기에는 코크스, 레거르스, 드루 등 주축 전력이 정상 합류하였지만 이탈리아에 비할 때 피지컬과 기술적 완성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우크라이나전에서는 무난한 3대0 승리를 거두며 전력 차이가 있는 상대에게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체코전에서는 0-3으로 패하며 전형적인 기복을 보였다. 경기력의 불안정성은 한두 세트 내에서 서브와 블로킹 성공률이 떨어질 때 팀 전반이 빠르게 무너지는 흐름으로 이어지곤 한다. 공격 면에서 개별 득점원의 파괴력이 없지 않으나 상대가 집중 견제를 가할 경우 이를 극복할 해결사 역할을 확실히 해내는 선수가 부족하다. 세트 후반 집중력이 흔들릴 때 실책이 늘어나면서 중요한 순간에 연속 점수를 내주는 패턴은 이탈리아가 갖춘 조직적인 운영을 고려할 때 큰 약점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따라서 벨기에는 특정 세트에서 저항할 경우가 있을지언정 경기 흐름을 근본적으로 뒤집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이번 경기는 전반적으로 이탈리아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전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짧은 시간 안에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양 팀의 대회 4세트 스코어별 점수 합산을 반영하면 3대0 경기 시 평균 총득점은 128점대, 3대1의 경우 170점대 후반, 풀세트로 이어질 경우 200점 이상을 기록하게 된다. 벨기에가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기복 있는 경기력을 고려하면 이번 맞대결은 길어지기보다는 이탈리아의 강력한 블로킹과 서브로 경기가 빠르게 정리될 공산이 크며 그 결과 전체 득점은 낮은 편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언더 양상 속 이탈리아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홈팀 핸디캡 승.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